여러분, 오늘 우리 25번째 뉴스와 창의력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빼면 이제 우리가 이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4번밖에 없습니다. 4번. 그래서 그동안 했던 거 잘 복습하고 되새김하면서 남은 이걸 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자, 파격, 격파, 손날, 날마다 생각의 날을 세우자. 그리고 이 돌탑, 성장의 디딤돌. 성장의 마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숫돌에 부지런히 갈아야 된다. 이제 그런 노력. 그 뭐라고 했습니까? 업글. 업그레이드. 업글 인간. 자기 자신을 조금씩 성실하게 개선시켜 나가는 것.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줄여서 업글 인간이란 업글 인간. 그래서 우리가 다 한 거죠. 에일의 자세로 향상심. 그 다음에 호리철리의 자세. 호리철리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조금씩 차곡차곡 쌓아서 그래 하다 보면 큰 격차를 벌리는데, 그런 걸 소홀히 하다 보면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호리철리의 두 가지 측면을 늘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저번에 이렇게 적중한다 그거 할 때 설명을 했는데, 지금쯤 저부터서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목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뉴스 마인드가 실용적인 자기 개발이 되도록 한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다 있죠. 일상에서 새로움을 찾고 만드는 능력을 기르고 일상이 활기차도록 북돋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을 뭐라고 했습니까? 북. 영어로 책 BOK가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뿌리, 식물의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흙을 북이라고 합니다. 북. 그래서 북돋운다고 하면, 그걸 돋운다는 것은 그 흙이 뿌리하고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뿌리가 이 흙에서 이 양분, 수분 이런 걸 흡수를 해야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나무도 마찬가지죠. 뿌리에 북이 있어요.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흙, 그게 이렇게 잘 이렇게 뿌리하고 동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서로 떨어져 버리면 그게 이제 이 양분을 흡수할 수 없으니까. 북돋운다는 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삶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저번 올해 식목일에는 소박한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나무를 이렇게 우리 자신의 몸속에 하나 심었죠. 그게 이제 북돋워 줘야 되는 그게 그런 흙이 뭐죠? 뉴스 마인드를 실천하는 그런 거라. 일상에서 새로움을 찾고 만드는 능력을 기르고 일상이 활기차도록 북돋운다. 이것은 실존적이고 주체적인 이런 차원을 생각해 보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뭐 부모, 형제, 친구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삶의 주체적인 차원, 실존적인 차원, 이런 것은 자기 책임 하에서만 할 수 있는 거지 대신해 줄 수가 없죠. AI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런 주체적인 차원. 일상이 활기차도록 북돋운다. 이것은 우리가 대학생 때 이런 이 양섭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진짜 아름다운 말이죠. 영원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뭘 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나의 일상을 잘 북돋우는 역할은 우리 주체적이고 실존적인 삶의 어떤 그런 그 존엄성, 이런 걸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다. 에너지고 양분이고 그런 거죠. 좋은 말, 북돋운다. 북돋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진부하지 않고 뻔하고 식상하지 않고 계속 설레면서 성장의 어떤 그런 그 바탕이 되는 거죠. 그 습관 두 가지가 있다 했다, 그죠? 악습이 있고 양습이 있다. 악습은 줄이고 양습은 키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모르면 저번에 내가 생일할 때 그냥 생일이라고 하면 나의 생일이잖아요. 그러면 내 중심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난 일이라고 하면은 어머니가 고생했던 힘들어했던 날이다 하면 그 어떤 중심축이 부모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생일인데 뭐 선물을 받을까 아니 뭐 축하를 받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세상에 오게 한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모님이 그 나를 이렇게 낳고 키우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프레임이 바뀐다기보다는 프레임이 확장되는 거죠. 악습의 프레임은 줄이고 좀 제거를 해야 되지만 양습의 프레임은 키워야 되지만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면 소인의 좁은 삶, 그게 소인이라고 했죠. 소인의 프레임에서 대인의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단순히 양적인 변화가 아니단 말이에요. 질적인 도약이 필요하다. 질적인 도약. 퀀텀 점프라고 했죠. 질적인 도약이 필요하다. 양적인 연장이 아니라 질적인 도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일만 아는 거하고 모난 일을 아는 거하고는 그 생일이라고 하는 기존의 일상이죠. 그 일상의 깊이가 깊어지잖아요. 그 깊어진 만큼이 뭐다? 뉴스다. 새로움이라는 거죠. 그런 게 좁으면 이번에 스승의 날 때도 나오는 뉴스 같은 거 보면 스승을 보는 관점이 뭐겠습니까? 사람 중심. 초등학생 같으면 담임, 대학교 같으면 지도교수 이렇게 좀 좁게 돼 있다. 그런 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죠. 습관도 마찬가지. 며칠 전에 내가 어떤 글을 하나 읽어보니까 습관이라는 제목에서 보니까 그냥 습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글을 쓴다면 습관을 악습과 양습으로 구분해서 접근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습관에 대한 글이나 말이 뭐다? 더 풍성해지고 깊이가 있다. 그게 뭐지? 바로 사람이 개를 무는 통상적인 게 아니라 개가 사람을 무는 통상적인 게 아니라 사람이 개를 무는 새로움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악습과 양습, 습관 이렇게 하면 습관에 대한 우리의 뭐다? 인식을 넓혀주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인식을 넓혀줘야 된다. 내가 그 꼰대라는 말을 최근에 몇 번 여러분들한테 쓴 적 있었죠? 꼰대? 그래서 내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이 꼰대에 대한 글이 몇 번 있길래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 꼰대 육하 원칙과 어른 없는 사회.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주제로 글을 쓰는 걸 이제 칼럼이라 하기도 하는데 꼰대라는 주제, 그 다음 꼰대를 아시나요? 이런 걸 보면 뜻풀이는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자, 꼰대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같이 알면 좋은 게 보리삭다라고 했죠. 보리삭다. 보리삭음 하면은 명사가 되겠죠. 보리삭다. 습관, 양습이냐 악습이냐, 생일, 그냥 나의 생일이냐, 어머니, 부모가 어려워 고생했던 모난 일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한 현실이 훨씬 달라지는 거죠.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런 이 여러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꼰대에 대해서 글을 쓰면 똑같습니다. 내용이 50보 100보라고 해요. 그 말이 그 말이라고 해요. 꼰대에 대해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요런 걸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접하고 글을 쓰거나 생각을 하라 하면 맨 그 말이 그 말 같은 글과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람들이 글을 쓰려면 이제 뭐 이렇게 그 검색도 해서 이리저리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 해가지고 꼰대들 이렇게 글을 쓰고 하지 않습니까? 이래 보면 뭐 어떤 뭐 한국어 표현에 어쩌고 제가 꼰대스럽다 뭐 해가지고 국어 사전은 어떻고 뭐 저떻고 뭐 근데 요런 글들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꼰대에 대해 찾아보면 비슷한 말이 많이 나와요. 비슷한 말.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 말이 그 말이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같은 말을. 왜 그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고 글을 쓰고 말을 하면 맨 그 수준에서 만나. 뭐가 안 된다? 넘어섬이 없단 말이야. 넘어섬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새로움이 없다는 거죠. 뻔해진단 말이야. 그런데 골이 삭다라는 말을 알면은 이것은 젊은 사람들의 어떤 아까 꼰대라는 풀이가 뭡니까? 늘 자기만 옳다고 하는 나이 많은 사람, 연령이 많은 사람, 당연히 예외가 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러나 고리사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런데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같은 말인데 나이를 따라 구분하는 거야. 그러면은 젊을 때 20대 때 고리 삭은 사람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꼰대가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을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그거 이전에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그럴 만한 자격이 돼야 된다는 뭐 상식적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꼰대라는 말을 쓰려면 자기부터 돌아봐요. 방구의 자세. 우리가 이제 20대 같으면 30대 같으면 나는 고리삭은 젊은이나 대학생이 아닌가. 그거부터 먼저 해서 그렇지 않아야 그런 사람이 성장하면 나이가 들어도 훨씬 더 원숙하고 성숙하고 발효된 그런 어떤 그 삶을 이렇게 살고 또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알면 글을 쓰고 말을 할 때도 그 콘텐츠가 뭐다? 훨씬 좋아진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말 했죠. 하이데거나 철학자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는 존재의 칩이다. 언어는 존재의 칩이다. 그다음 비트겐슈타인 나의 언어의 한계가 나의 삶, 즉 나의 세계의 한계다. 여러분들 이 언어라는 게 나의 존재의 집이다. 우리가 집이라는 것은 뭐 평수로 몇 평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언어라는 게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하는 게 나의 집의 어떤 그 조건이 된다. 존재의 집이죠. 존재의 집. 이 존재라는 말도 있고 존재자라는 말도 있어요. 이게 그 구분을 하자면 존재자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이런 한 명 한 명의 그런 어떤 그 사람이라면 이런 것도 존재자, 이런 분필 뭐 이런 거 다. 근데 존재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주체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존재자의 집이 아니라 존재의 집이다.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의 언어의 한계. 언어의 한계. 한계라는 것은 뭐 그 어떤 사람은 요만큼의 한계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한계라는 것은 뭐 이게 정해진 게 없죠. 근데 다만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폭에서 사유를 하고 사고를 하냐는 것은 그러니까 요런 거죠. 이 정도 굉장히 좁은 세계를 살기도 하고 이렇게 이거보다 넓은 그 넓은 나의 언어의 한계가 나의 삶 세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뭐 아주 좋은 뭐 정확한 말이죠. 근데 내가 접하는 게 언어가 좁으면 단순하면 생일 모난일 생일만 알면 그다음에 습관만 알면 모난 일을 알고 양습과 악습 이렇게 하면 이 세계가 자꾸 넓어지잖아요. 넓어진다. 이게 뭐다? 바로 창의력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는 거죠.
새로움은 이 넓어져야 나오지 않습니까? 넓어지면 않으면 나올 게 없다. 넓어진다는 것은 깊어지고 높아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거다. 그런 게 1%도 없으면 사실은 그냥 뭐 그저 그렇고 뻔한 거죠. 그래서 나의 세계라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77억 인구의 세계는 다 각자 다르다. 이런 좁은 틀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좁은 데 틀에 있다 하면 넓어지고 이게 그냥 거의 무한대죠.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 세계를 넓힌다는 거죠. 넓히기 위한 그게 공부죠. 그래서 여기에 갇힌 것보다는 안 갇힐 수가 없죠. 누구나 인식의 틀, 프레임이 있는데 이게 이 정도냐 아니면 이 정도냐 이 정도냐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면 우리가 지금 3월 16일 날 개강 이후에 지금까지 되면 이전에는 요거 같으면 지금은 한 이 정도는 우리의 세계가 넓어져 있습니다. 확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중매체 뉴스를 삶의 새로움으로 융합하는 인문적 통찰과 지혜를 기른다. 지금 하고 있죠. 뉴스를 활용하는 현실 이해를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판단력과 표현력을 키운다. 지금 여기에 이것도 지금 여기 다 맞춰서 하는 겁니다. 뉴스 마인드가 취업과 창업을 위한 리더십과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지금 하고 있죠. 사실 이 5가지 이 공부 목표라는 게 이런 공부를 거의 날마다 1년 정도 해도 모자랄 정도.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잔뜩 내어가지고 한 학기에 그것도 일주일에 2번 하는 이 3시간짜리 수업을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벅차죠. 벅차지만 우리는 최대한 발버둥을 쳐봐야 된다. 이런 공부를 하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를 지금 내가 다시 읽어보는 이유는 우리의 공부가 집중하느냐? 빗나가면 안 되잖아요. 빗나가면은 시간 낭비고 인생 낭비다. 뉴스 마인드를 통해서 일상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는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뉴스 마인드 여성노트 쓰기를 실천하여 지역과 창업에 대한 역량을 높인다. 삶의 새로움으로서 창의적 태도가 평생 습관이 되는 실질 계기를 마련한다. 삼시의 솜씨를 높여 리더십과 기억력, 표현력을 강화한다. 삼시 이야기했죠?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의 의미, 새로움의 가치, 뉴스와 인문이라고 하는 사람다움이에요. 사람다움 이야기했죠.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다움은 그것은 좀 정체된 거다. 그건 진정한 의미의 사람다움 할 수 있죠. 없는 단순 반복되니까. 그게 인문이다. 인문. 사람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다움. 뉴스 마인드, 일상과 비일상, 의미, 그 다음 넘어서면 개방성과 유연함은 거기에 따라오지 않으면, 거기에 곁들이지 않으면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유연하고 개방적인 그런 태도가 없으면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인터뷰와 뉴스, 그 다음 비문, 내가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의 재구성, 리더십.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자기 리더십이에요. 긍정과 낙관, 새로움에 추구하는 뉴스를 추구하는 이런 것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개방적이고 유연한 이런 성품적인 인성적인 측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원리적으로. 호감과 매력, 신뢰와 불신. 호감과 매력, 신뢰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런 자세가 없으면 신뢰가 풀풀 나면 호감과 매력이 생길 수가 없죠. 바로 그런 도에서 통찰과 지혜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움이라는 것은 대인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생, 그 다음에 대학 이름을 쓸 때 대자의 의미를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공부를 계기로 나중에 그 자서전, 나의 자서전,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하는 것들 자서전을 내가 40대에 한번 꼭 써보겠다. 이런 자세로 하나하나 이 돌탑을 쌓아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하나 돌탑을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서전. 바로 이런 거 될 때 나만의 스토리, 그 나만의 스토리가 폐쇄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콘텐츠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유할 가치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만 어떤 거 폐쇄적으로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피곤하게 왜 공유하겠습니까? 공유할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쌓는 스토리라든가 콘텐츠라는 게 사회적인 의미가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그런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서전을 쓰는 자세로
하루하루 A의 자세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쌓이지 않으면 이렇게 마디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헤드라인입니다. 하나 영어인데 아주 좋은 말이에요. Make today.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이 영어권이든 어디나 전 세계에 통할 수 있어요. Make today. 오늘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죠. 뭐 어떻게 만들어라. was. was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무슨 가치냐. remembering. 오늘을 기억할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라. 이런 뜻이죠. 오늘을 기억할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라. 헤드라인 좋죠? 그것은 오늘의 일상이, 물론 오늘은 날마다 그럴 수는 없죠. 날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적어도 며칠에 한 번 정도라든지, 그러면 오늘 중에서 오전, 오후, 얼마든지 세 번이나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나의 일상이 소중하기 때문에 진부하고 단순 반복적이고 그저 그러고 뻔하고 식상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존, 내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make today was remember 이런 걸 기억해 놓고 과연 오늘 기억할 만한 일이 뭐 있나. 이것은 내가 어디 멀리 간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늘 접하는 일상, 그 일상의 의미를 지금까지는 개가 사람을 무는 것처럼 그냥 통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봤다면 이제 사람이 개를 무는 그런 새로운 뉴스 마인드의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이번 학기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몸에 배도록 하고 그냥 몸에 배웁니까? 말로 안 되고 그런 노트도 쓰고 그런 노트를 쓰면 자기를 소개할 때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노트 이런 게 있다. 그거 뭐냐? 일상 속 내 일상이 소중한 자기의 일상이 소중하니까 그렇게 그걸 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일상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 일상에 대해서 정말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일상도 깊게 소중하게 깊게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잖아요.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셀프 리더십, 자기 리더십. 내가 내 자신을 잘 성장시키는 리더십을 할 때만이 다른 사람, 다른 데 대한 리더십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협력입니다. 리더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를 보면 리더십도 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 전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뭐다? 좋은 말이나 개가 사람을 무는 건 통상적인 리더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make today was remembering. 오늘을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도록 make하라는 거죠. make라는 걸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만드는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거기서 가치를 발견해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관점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비슷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든 오늘든. 그럼 내일도 뭐죠?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호감과 매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뉴스 마인드라는 것은 어떤 생각하는 방법, 관점을 바꾸는 건 있지만 우리 성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호감과 매력이 다 이게 버무려져 있는 것이다. 이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리더십. 셀프, 자기 리더십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내 자신을 잘 리드하는 것. 리더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삶의 이 성장의 마디를 올리는 이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더십은 내가 내 삶의 뭐다? 내가 내 삶의 CEO다. 내가 내 삶을 경영하는 경영이라는 말은 지금 굉장히 좁게 쓰이죠. 경영이라는 말은 보통 이제 기업을 경영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경영자 이렇게 막 한국 경영자 총협회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은 경영이라는 말은 그렇게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천하를 경영한다. 경영이라는 말은 서경이라고 해서 한 2500년 전에 나온 2000년, 3000년 전에 있는 그 문헌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경영이라는 말이 많이 써요. 그래서 천하를 경영한, 우리는 내 삶을 경영한다는 것은 천하, 이 세상을 경영하는 그런 자세예요. 나는 우주의 축소반, 세상의 축소반이죠.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 내가 가진 나의 어떤 삶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를 보게 되는데 그 삶이 초라하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공부는 요런 내 삶의 경영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핵심은 성장.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기 리더십이 중요하다. 협상. 굉장히 중요한 거죠. negotiation, 협상. 내 자신과 협상을 잘해야 돼요. 그건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인터뷰. 다른 사람 어떻게 인터뷰할까? 그러면 안 돼. 내가 평소에 내 자신과 인터뷰를 잘 해야 돼요. 돌과의 인터뷰, 내 자신,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데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귀를 잘 기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이런 거죠. 뭐 경청이 중요하다 그런 말만 무수히 아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귀를 잘 기울여 경청을 잘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귀를 잘 기울이게 되는 것은 뭐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금목장이라는 거 대학에서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강금목장. 핵심 뿌리 근본을 끄잡아 당기면 목장 세세한 것을 저절로 당겨져 온다. 목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물코, 그물에 있는 작은 이름 하나라고 했죠. 그걸 위에 있는 이 두꺼운 줄, 별이라 하는 이 두꺼운 줄, 이걸 당겨야 이런 게 다 올라오는데 이거는 안 당기고 밑에 이것만 잡고 있으면 우리가 삶의 중심을 잃기 쉽다. 강금목장, 이 강해야 돼, 강. 우리 지금 강. 근본, 뿌리, 중심. 이것만 되면 이런 거는 따라 올라온다. 강금목장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인터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협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과 하는 것. 내가 날마다 만나는 고객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그래서 요새 이렇게 보면 진정성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런 말. 진정성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고객을 대할 때 진정성 있게 해라. 그게 물론 그래 하면 좋죠. 요즘 뭐 옛날부터 다 뭐 중요한 거죠. 사람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무불경이다.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 요새는 뭐 사람이 사는 데는 기본이죠.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 누구를 대하든. 그 다음에 동물, 가축. 가축이 없으면 우리가 목숨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 소부터 돼지, 개, 닭, 이렇게 같이 사는 항상 풀, 꽃 다 이렇게 공경하지 않음이 없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죠. 뭘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래야 되는데 보통 보면 진정성 리더십이 내 아닌 자꾸 고객 바깥으로 우리의 시선이 자꾸 향하기 쉽다. 그러나 내가 날마다 만나는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가장 중요한 고객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내 자신에게 진정성 있게 대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뭡니까? 정직한 거죠, 정직. 소박하고 정직한 거잖아요. 그게 뭐다? 성신이다, 성신. 내 자신을 정성스럽게 하는 거. 이런 자세가 중요하죠. 이런 사람만이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길을 잘 드리고 다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성 리더십이라는 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발휘해야지 하면은 그게 겉돌기 쉬워요. 오래 갈 수가 없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리더십을 내 삶 속에서 자꾸 실천을 해야 그게
강그 목장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다른 동물, 다른 내 아닌 거하고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을 때 제일 좋은 거죠. 오래가고 발전하고. 그래서 이 성신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정성스럽게 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인지미. 이는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다른 사람을 성장시켜주는 지미라고 하는 것은, 시는 뭐뭐의, 그 다음 미는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장시켜주는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지미. 성인지미. 한자를 찾아보시고, 요 이룰성자에다가 사람인자, 의자, 미자 이렇게 있습니다. 성인지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루어 성장시켜 이루어주는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 추함이냐 아름다움이냐. 우리의 삶은 추하냐 아름다우냐. 그 두 프레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냐 아니냐. 프레임이죠. 아름다우냐 추하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아름다우냐 추하냐. 그 프레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프레임을 자꾸 바꿔야 되는데, 성인지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소인은 불가능해요. 소인은 불가능하다. 대인만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 계명대학교, 대학생 할 때 이 대자 함부로 써서는 이제 안 되는 거 알겠죠? 대는 넓고 높고 깊다. 나의 생각이 넓고 높고 깊으냐. 그런 걸 추구해 나가는 이 대인만이 다른 사람의 뭘 성장시켜주는 그런 아름다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하다, 이런 자세. 그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은 내 자신이다, 내 자신. 가장 중요한 인터뷰 대상, 인터뷰이라고 했죠? 인터뷰어, 인터뷰. 내가 인터뷰도 되고 인터뷰도 되고, 내가 내 자신과 대화하는 거. 바꿔 말하면 되새김하는 거죠. 그래, 이제 그런 것들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대인의 마음을 가지느냐, 소인의 가짐을 가지느냐. 이런 걸 모르면, 아까 말했듯이 습관, 뭐 꼰대, 생일, 이런 말과 글을 쓰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말 같은 거 밖에 안 돼요. 그냥 걔가 사람을 무는 통상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새로움이 아니죠. 그래서 마음가짐이라는 게 그냥 마음가짐을 굳게 먹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생각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의의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뉴스를 활용한다는 것, 좁은 의미의 매스미디 뉴스,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우리가 적중할 수 있다. 적중. 관역에 적중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며칠 전에 요거 있습니다. 내가 이게 뉴스 기사를 읽어보니까 삼성그룹은 이렇게 뭐 그런 걸 치죠. 입사 시험에 직무적성 검사 어느 영역에 출제된 문제. 이것은 제가 이렇게 대충 보도된 걸 보면 어떤 아주 그 특별한 인재를 뽑기 위한 시험이라기보다는 이게 좀 뭐 이렇게 좀 단순한 좀 그런 조금 최소한의 걸러내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다음 중 판이하다의 유의어는 무엇인가? 이런 게 언어 영역에 나왔다고 되어 있네요. 정답은 다르다이다. 정답은 다르다이다. 이게 뭐 수리 논리도 있고 추리 논리도 있고, 뭐 진달래꽃, 장미꽃 등 4개의 꽃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배열하라. 이 추리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우리 같은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수리 논리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근데 이게 언어 영역에 보면 판이하다의 유의는 무엇인가, 이게 뭐 고르는 문제 같아요. 판이하다. 정답은 다르다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답은 다르다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건 아닌 것 같다. 판이하다의 유의어라는 말은 뜻이 비슷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뜻이 비슷한 말이 뭐냐. 근데 정답은 그 다르다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뭐 몇 개 그 보기가 있었겠죠. 근데 판이하다의 유의어는 무엇인가? 정답은 다르다이다 했는데 이것은 판이하다는 것은 이 판이하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판이하다 말이라는 것은 우리 우리 공부의 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언어 감각을 언어를 다루는 솜씨를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그걸 삼시라고 하죠. 말시, 글씨, 마음시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언어를 다루는 솜씨를 헤드라인도 그 중에 하나예요. 막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게 수준 높게 판이하다는 말은 그냥 다르다가 아니에요. 그냥 다르다. 만약에 그냥 다르다라고 보기에 나와 있다 그러면 그 문제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 그걸 출제한 사람이 언어 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다. 판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판자라고 하는 거 비판할 때 쓰는 판자 있지 않습니까? 판.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창할 때 했지 않습니까? 창조할 때 이거 들어있지 않습니까? 칼이라고 했잖아요. 칼 도자입니다. 칼 도자. 비판할 때 판. 창조할 때 창자. 세신자는 뭐가 들어있었죠? 세신자는 이거는 도끼라고 했죠. 도끼 근자라고 했죠. 도끼. 판이하다 때 이락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다는 거고. 이것은 다르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게 있고 그냥 평면적으로 좀 다른 게 있고 뭐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판이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 판자는 그러니까 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달라도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칼로 도려내듯이 완전히 다른 게 판이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답은 다르다이다 이래 하면 이게 정확하지 않죠. 내가 문제 보기를 다 안 봤는데 이렇게 해놨으니까 아마 그 문제를 보고 있을 텐데 정답은 다르다이다 해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완전히 매우 철저히 다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정확한 겁니다. 이 판자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이라는 것은 그냥 다르다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특이하다는 말 알죠? 특이하다. 특이하다는 말도 한자예요. 특이하다. 특별하다 할 때 특자, 이자, 다르다. 판이하다가 아주 다르다 했다면 특이한 것도 아주 다른 거예요. 아주 달라서 그냥 다르다 하는 건 이것도 있고 이것도 그냥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자라는 것은 아주 달라서 새롭다라는 의미도 약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냥 달라가지고는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르고, 이 인형하고 이 돌하고는 어떻습니까? 다르죠? 같습니까, 이게? 다르잖아. 이건 단순히 다른 거단 말이에요. 단순히 다른 거죠. 판이하다, 특이하다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달라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걸 품고 있는 게 판이하다, 특이하다. 그래서 이런 걸 출제할 때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대충 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또 보니까 상스럽다의 유의어, 반의어가 뭐냐? 상스럽다. 상스럽다는 뭐가 좋다는 이런 거죠. 상이라는 것은 좋다, 아름답다, 뭐 이런 거. 설악하는 것은 여러분들 서광이 비치다 이런 말을 해요. 뭐 이게 한락하니까 좋은 어떤 결과가 다가오는 것 같다. 그를 가르칠 때 서광이 비친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어 감각을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언어를 많이 해놓으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울 뿐 아니라 이거보다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답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더 공부하는 차원을 할 때는 만약에 1번은 다르다 해놓고 2번은 매우 다르다, 아주 다르다 이러다 보면 뭡니까? 다르다라고 선택을 하는 건 틀린 거죠. 아주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내가 깜빡하기 전에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이 비문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 좀 이야기하고 요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목을 읽어볼까요?
대학가에 일단 온라인 시험 부정, 큰링 비상 대학가 기말고사 딜레마. 딜레마라는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이런 걸 딜레마라고 합니다. 딜레마.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면 오도 가다 못하는 거. 뭐지 될지 잘 모르는 거. 이래 하자니 이래 문제가 되고 저래 하자니 저래 문제가 걸 딜레마라고 합니다. 딜레마. 원래는 논리학 용어지만 일상에서도 많이 쓰죠.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온라인으로 몇몇 대학에서 적발대가 뭐 0빵점 처리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뉴스가 있어서 부정행위를 막기가 어렵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니까 뭐 그런 그 뉴스예요. 뉴스인데 우리 뉴스 창의력하고 관련해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부정행위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합동으로 뭘 이렇게 문제를 해가 서로 이렇게 하고 이런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강의실 시험을 좀 뭘 보고 해서 뭘 이렇게 하고 하는 이게 좀 옛날식인데 어쨌든 부정행위인데 우리 뉴스와 창의력은 그 부정의 의미가 다르다. 아 이거 비문 좀 있다 하고 부정 바르지 않다. 부정행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온라인 시험 중에 뭘 보고 한다든지 뭘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여러분들 부정행위, 부정한 행동이 뭡니까? 내 삶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게 부정행위가 되는 거죠. 우리 공부는. 내 삶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그런 공부라면 이 뉴스와 창의력 공부 자체가 부정이다. 바르지 않다. 이런 뜻이죠. 대학생한테 이런 차원을 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25일 날 그대로 이제 그 학교 나와서 시험을 칠 때는 휴대폰도 요즘 얼마나 편하면 휴대폰도 좋고 종이에 다 적어와서 해도 되고 적어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뭐 해도 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휴대폰에 저장을 내가 미리 해가지고 보고 해도 되고 그 자기 글씨를 쓰고 문단을 나눠보고 다 그 기회 이제 그런 걸 연습을 통해서 내 삶을 성장시키느냐 못하느냐 그런 중차대한 문제에 시시콜콜하게 무슨 뭘 보고 했니 많이만 해가는 이런 것들 그 유치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메모를 해오든 그건 자유단 말이야. 뭐 오픈북 우리가 말하는 북이라는 것은 그냥 이 삶 자체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거 내 삶이 딥 체인지 내 삶이 딥 체인지 깊게 바뀌지 않으면 그게 부정이다. 그게 부정행위다. 부정행위. 그런 차원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강의 계획서도 최고 수준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운다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최고 수준이죠. 이것은 자기 차기마에서 이런 공부를 통해 하는 거에 누가 대신해줘서 어디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내 삶을 성장시키는 성장의 마디를 올리는 이 자체가 없는 나의 일상이 바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딥 체인지라는 요 차원. 자, 이 비문 저번 시간에 간단히 했는데 문장이 아니다. 형식과 내용면이 있다고 했죠. 형식은 띄어쓰기, 맞춤법, 뭐 이렇게 문단 나누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문장 부호. 여러분들 문장 부호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 불이면 지나가서는 안 되고 파란 불이면 녹색 불이면 지나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약속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열 몇 가지밖에 안 돼요. 따옴표 하나, 호 따옴표, 갭 따옴표, 그 다음에 마침표, 그 다음에 쉼표, 또 뭐 있죠? 뭐 이런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인데, 그 다음 괄호 하나라도, 요거는 사전에 보면, 요즘 검색해보면 다 나오죠. 문장 부호. 문장 부호. 이거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틱틱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점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찍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쉼표 정확하게 찍어야 됩니다. 이 쉼표를 잘 못 찍어가지고 남발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거 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게 문장 부호부터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비문은 그게 핵심은 그겁니다. 비문은
그 다음에 시제 같은 거. 나는 내일 갈 것이다 해야 되는데 나는 내일 갔다. 어제 갔다 했는데 어제 갈 것이라는 걸 시제하면 그런 건 형식적인 면에서 맞춤법이라든지 시제라든지 그다음 문장 보호라든지 내용 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움이 있냐 없냐 말이야. 새로움이 있냐 없냐. 새로움이 없는 그 문장은 뭐랄까 뻔하잖아요. 그래서 100%가 아니라 1%라도 새로움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전부 다 그냥 개가 사람을 무는 것처럼 다 떠돌아다니는 것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지금 AI하고도 AI의 글쓰기 프로그램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체적인 나의 삶과 연결해서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점점 더 중요해진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취업 능력이고 취업을 넘어서서 내 삶의 주체성, 실존성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또 그런 사람한테서 향기가 나고 악취가 아니라 호감과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뭘 하는 그게 가치가 있게 되겠다. 이 다 강구 목적의 그런 거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8가지 그걸 했죠. 8가지인가? 소방미, 인간미, 인정미, 조화미, 간결미, 신선미, 자연미, 함축미. 예.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적으라고 했죠?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적용을 해봐야 돼요. 이 글이, 소방미가 없으면 막 허세 떨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미나 인정미가 없으면, 인간미나 인정미가 해야,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이런 조화도 꾀하고, 그 다음 또 관계해야 되고, 막 장황하게 해서는 안 되고 관계해야 되고, 그 다음 신선미, 이게 새로움이죠. 그 다음 또 자연스럽게, 자연미, 그 다음 함축미. 좀 감추을 하면서 보여주는, 이게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 뭘 표현을 할 때, 말이나 글을 할 때, 항상 그 기준으로, 자처럼 기준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요걸 하나 소개해줄까? 문유 3등이라는 글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이제 이거죠. 아까 말했듯이 이것은 문이 뜻은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 문이라는 것은 꾸민다는 뜻이 있어요. 꾸민다. 이 꾸민다는 거, 꾸밈 있잖아요. 꾸밈. 그리고 화장하는 것도 꾸미는 거죠. 이 꾸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품을 할 때도 이렇게 술을 놓고 그림을 그리고 다 꾸미는 거거든. 그럼 이게 왜 이 글이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글 있지 않습니까? 글. 내가 많이 보여줬죠. 내 글. 이런 노트. 이런 이 노트.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니까 몇 장 안 남았어요. 이번 학기 몇 장, 3장인가 그거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글씨대 글씨. 이 글씨가 뭡니까? 꾸미는 거죠. 말은 뭡니까? 꾸미는 거잖아요. 나쁜 뜻은 아닌데 부정적인 의미도 없습니다. 뭘 잘못을 해놓고 핑계 댄다 이럴 때 뭘 꾸민다 이런 말도 써요. 이건 대체로 어떤 뭐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게 문인데 마구잡이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좀 질서 있게 드러나고 예쁘게 드러나고 아름답게 드러나는 게 주로 문이에요. 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은 뒤에 뭘 이렇게 이 시호라고 하는데 나라에서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이제 조선시대는 아니다 보면 이게 시호 사람이 죽은 뒤에 이렇게 불러주는 이걸 시호라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 별명은 그냥 호가 있고 20살이 될 때 성년이 될 때는 이제 부모나 스승이 지어주는 자가 있고 그런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태어나면 부모가 지어주는 이름이 있고 성년이 됐을 때 20세가 돼서 여러분들 자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전통인데 그런 전통은 살릴 가치가 높다고 봐요. 원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게 하기 위해서 자나 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덜렁덜렁 부르면 그게 조금 무례하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자나 호를 부르는 자나 호를. 시호는 이제 죽고 난 뒤에도
나라에서 그런 어떤 이 별칭을 별명 같은 걸 주는 걸 이제 시호라고 하는데 문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양에서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런 거 보십시오. 시호는 문무식이 공이다. 문 무슨 공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문충공, 문성공 뭐 어쩌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문은 그만큼 대부분이 이제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을 보면 하늘을 수놓는 게 뭐가 있죠? 해, 달, 별 그런 거죠. 대표적인 게 해, 달, 별. 그 다음에 해, 달, 별이 질서 있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걸 하늘을 아름답게 꾸민다.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천문이라고 합니다. 천문. 그다음 땅에도 나무가 있고 흙이 있고 호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땅이 우리가 봤을 때 산이 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땅이 이렇게 어떤 그 결이라고 하는데 나무결처럼 땅을 수놓은 그런 모습을 뭐라고 하나? 지문이라고 합니다. 지문. 우리 손가락에 있는 이 지문 말고 손가락에 있는 것은 이게 손가락 지 해가지고 이 손가락을 수놓은 어떤 그 무늬를 지문이라고 하죠. 요것은 이제 땅의 결, 땅을 수놓고 꾸미고 있는 모습이 지문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인문이다. 인문. 사람 다음의 무늬, 하늘 다음의 무늬, 땅 다음의 무늬, 이걸 천문, 지문, 인문이네. 인문은 그런 뜻인데 우리 사회에 보면 굉장히 좁은 의미로 쓰이죠. 인문, 문과대학, 인문대학 하고 하는 거 굉장히 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과대학이라든지 공과대학이라 하면 인문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좁은 의미다. 생일과 모난일, 그 다음에 석관의 양석과 악석, 요런 것처럼, 그 다음에 꼰대와 보리삭다,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스승, 초등학교 담임, 대학의 지도교수 이런 게 아니라, 주선비서라고 했죠. 잘하는 걸, 내 삶에 잘하는 걸 중심으로 삼는 걸 스승으로 삼는다. 본받는 게 있으면 이런 인연 하나도, 이런 돌멩이 하나도 뭐다? 다 스승이죠. 본받는다. 본받을 그 모든 것은 사다. 그런 것처럼 인문이라는 말도 하늘과 땅과 그래서 내가 설명했나요? 요 임금왕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이거다. 여기서 주락하는 건 이게 아니죠. 이 주치할 때 주는 위에 촛불이라고 했죠. 우리가 보통 쓰는 임금왕 할 때 이것은 요 위에 맨 위에 가로잡대기는 하늘,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땅,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건 사람. 그래서 천, 인, 지. 이 사람은 땅을 딛고 하늘을 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뚫다 관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땅과 하늘과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삶의 모습, 삶의 이치 이런 것을 꿰뚫는다, 관통한다 하면 이게 왕이 돼. 왕자. 임금이 아니죠. 임금 굉장히 좁은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왕이라는 건 우리는 우리 삶의 왕이 돼야 돼. 우리 삶의 왕이 돼야 돼. 그리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 되려면 대인이 돼야 되는 거죠. 높고 깊고 넓어야 돼. 그게 바로 이 왕이에요. 내가 내 삶의 왕이 될 때 내가 나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돼야 다른 사람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그게 부족하면 성장시킬 수 있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할 수가 있대. 그래서 왕. 그래서 인문이라면 대학의 좁은 의미는 인문대학, 문과대학, 그 다음에 뭐 문과과목 이것은 굉장히 좁은 거다.
우리를 좁게 가두는 프레임은 넓은 프레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좁은 프레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공대 학생이라면 나는 인문대학이나 문과대학이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겠죠? 저는 공과대학입니다. 천만에. 공학도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우주적 차원에서 천지, 인문, 천문, 지문, 인문 굉장히 쉬운 단어 아닙니까? 당연히 인문이죠. 내가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게 그걸 범죄에 쓰려고 개발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의력은 아까 윤리적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반사회적인 새로움은 새로움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 창의라고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지. 새로움, 창의 이런 것들은 다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반사회적인 게 아니라 범죄는 반사회적이야. 내가 어떤 기술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겠다 하는 그것은 창의나 새로움이 아니라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기술, 이런 공학 이런 걸 해서 우리의 그 삶의 질을 높이고, 왜냐면 다리가 불편한 사람한테 공학적인 기술을 해서 못 걷는 사람한테 걷게 해주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학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인문학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음악, 예술 파트, 그 다음에 이학, 이런 우리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 한 40개 전공이 되는데 그 전공이 좁은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그 전공은 인문적 가치를 실현해야 됩니다. 인문적 가치. 사람다움의 문의를 실현하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이올린을 켜고 그림을 그리고 전자공학을 하고 자동차를 하고 그 다음에 종교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 이게 하다 어문학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사람다움의 문의를 실현하는 전부 다 인문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될 때 천문과 지문하고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학은 당연히 인문학이죠. 인문적 가치를 쓰지 않으면 공학은 굉장히 좁은 그냥 테크닉밖에 안 된다고. 요런 바탕을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인식하는 프레임, 인식의 틀을 넓고 깊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일상이 깊어지는. 만약 공과대학 학생이 신소재공학과다 이러면은 화학공학과다 이러면 화학공학과다 신소재공학 이러면 인문하고는 별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문학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인문학 하면은 문사철학하고 문학, 사학, 철학 이런 걸. 그때 문학도 이런 차원의 문이 아니라 우리 문학 있잖아요. 굉장히 좁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공학은 반드시 인문공학이에요. 공학, 인문학, 인문공학 이렇게 돼야 되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문, 지문, 인문이 있다. 세 개의 문이요. 그래서 드러나는 그 문자가 이 문이라는 말이 말과 글은 뭐다? 말, 글, 또 태도, 몸짓, 바디랭귀지 있죠? 태도. 이런 게 뭐냐 하면 이거는 말, 글 이런 거는 사람에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문인데 이것은 천문에 비교를 하면 별, 달, 태양 요런 거 같은 거예요. 요게 말과 글 같은 게 하늘을 수놓는 달, 별, 해 이런 게 있다면 우리 사람을 수놓는 말과 글 이런 태도, 몸짓은 딱딱한 하늘하고 이렇게 땅에 있는 산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러분 만약 하늘에 있는 질서가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뢰 못하죠. 하늘이 이렇게 갑자기 무질서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삶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는 안 맞지만 옛 사람들은 옛날에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일식하고 월식 있지 않습니까? 일식, 월식. 지금은 해가 달을 가리고 하는 그 일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낮인데 왜 이렇게 컴컴해지고 하는 거 해와 달이라면은 그거는 지금 그냥 이렇게 우주쇼라고 해가지고 그게 언제 나타난다 해가 쳐다보고 재밌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 사람들은 일식과 월식이 나타나고 하면 그것을 아주 나쁜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하늘이 뭔가 사람한테 사인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정치가 잘못된 게 아니냐. 천둥번개가 쳐도 그랬습니다.
천둥번개가 쳐도 야 저게 무슨 하늘이 노해서 이거를 유치하게 봐서는 안 되라. 그만큼 하늘의 질서, 자연의 질서를 사람의 질서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태양과 별 이런 것들이 다 질서 있게 코스모스죠. 우주. 질서 아닙니까? 질서. 질서로 와야 되는 거죠. 마구잡이가 되면 안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봄이 되고 여름이 오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의 말과 글, 태도 같은 요것도 해, 달, 별, 산천, 초목 이런 것처럼 이런 거 보십시오. 나무 땅에 있는 이 나무가 이렇게 북 돋아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 얼마나 정직합니까? 질서롭죠? 코스모스란 말이에요. 우주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인문, 사람다움의 문의를 이렇게 하는 이 말, 글이 제일 대표적이죠? 말이 글이고 글이 말이고 그 다음에 태도, 말은 어떤 몸짓이라든가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거든. 어떤 몸짓, 태도, 분위기 요런 것들이 뭐다? 굉장히 그냥 마구잡이로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본받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하늘과 땅의 질서를 본받는 걸 굉장히 인문의 높은 가치로 많이 했습니다. 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고전이라고 하는 동양 고전이든 서양 고전 읽으면은 그게 굉장히 아주 쏙쏙 귀에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나를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늘을 말하는 미신이 아니에요. 하늘이 노했다 이런 것들은 하늘의 질서를 존중해서 그걸 사람의 어떤 삶에서 이렇게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굉장히 정확하게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과 글도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말하고 글 쓰는 것은 하늘의 해와 달, 별, 땅의 산천 초목의 그 정직하고 질서 있는 모습을 본받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늘을 수놓는 해와 달, 별, 땅을 수놓는 산천 초목이 뭡니까? 나의 스승이죠. 나의 정직한 스승이지 않습니까? 내가 날마다 땅을 딛고 하고 하늘을 딛고 있으면은 그게 제일 큰 스승이에요. 대인은 그런 걸 스승으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이러니까 스승에 대한 프레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앞에 스승 프레임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비일상, 은유절이라는 것은 일상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일상이 소중하기 때문에 은유절한 비일상적인 새로운 요소가 그게 들어가서 내 일상을 더 소중하게 만든다. 이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 문이라는 게 비문이라는 것은 그런 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문이 아니다. 당연히 형식이 띄어쓰기도 못하고 맞춤도 틀리고 문장 부호 엉망으로 하고 그건 너무나 기본적인 거다. 중요한 것은 내용적인 면에서 이 문이 진부하고 그저그렇고 뻔하고 식상하지 않는 새로움을 조금이라도 담고 있도록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비문. 이 문에 요거를 보면 옛날부터 이 문에 문유 삼등 이런 문에 문장, 그 문장은 꾸미는 거죠. 나의 삶, 나의 몸을 꾸미는 게 문장 아닙니까? 글이고 말이다. 문유 삼등은 그 문에 세 가지 등급이 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이게 한 1000년 전에 송나라 때인데 3등이 아니라 5등이 있을 수 있고 10등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골자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좋은 문장이라는 것은 말과 글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몸짓은 놔두고 말과 글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을 보는 자기만의 눈길이 깃들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기준이죠. 그러니까 글을 읽고 그 사람이 보여야 좋은 글이다. 글을 읽고 그 사람이 보여야 좋은 글이다. 안 보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글이 아니죠. 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학을 해도 공학이라 하면은 이런 거 관련이 없는 거 좀 천만해요. 모든 일은 사람끼리 부대끼면서 하고 그 소비자가 있어야 되고 이제 아까 말한 2차 고객, 1차 고객은 뭐라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내 삶의 1차 고백은 내 자신이다. 1차 인터뷰에는 누구다? 내 자신이다. 1차 고객은 내 자신이고 그런 고객 2차 고객이다. 일반 소비자는 공학을 해도 공학이 무슨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뭘 제품을 만들고 소비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다 사람이 개입되고 사람이 개입된다는 것은 말과 글이 개입된다는 거다. 그 사람의 빛깔 그래서 세 가지 등급만 말했는데 제일 높은 수준은 읽고 나면 저절로 맛이 있는 글 멋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껏 내달려 모래가 날리고 돌멩이가 튀는 거 막 이런 걸 쓰기 쉽죠. 막 주입하듯이 막 그냥 막 과격하게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하등은 제일 못한 글은 그 뜻이 좀 용렬하다 하는 것은 좀 졸렬하다 보잘것없다 해서 말을 찌어 짜는 그런 것만 일삼는 글이다. 요런 게 돼 있는데 보통 이 세 번째 글을 좀 쓰기가 쉬워요. 보면은 막 좀 강요하고 막 찌어 짜서 요즘은 짜집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뻔한 내용들이 이렇게 되기 쉽다. 그래서 여기 핵심은 세상을 보는 자기만의 눈길, 이 자기만의 눈길이 다른 사람과 공유될 때 훨씬 좋은 거죠. 결국에는 어떤 소통의 문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면 뭐합니까?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게 아니라 개방적이고 유연해서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때 그게 최고 수준이죠. 자, 비문의 핵심은 바로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백과사전 백과사전 이런 비문 한번 쳐보면 형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놨어요. 그냥 이렇게 문법에 맞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 틀린 게 아니지만은 좁다. 비문의 핵심은 그런 걸 기본으로, 그건 당연히 해서 새로우면서, 그 문이, 아까 말했듯이 사람 다음에 문이, 인문에 되어야 된다. 그것은 하늘의 별, 달, 해, 그 다음에 땅의 산천초목. 이 하늘을 우리가 아름답게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달을 보고 시를 쓰고, 그 다음에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고, 해를 광합성을 해가 만물이 자라고, 이 하늘과 땅만큼 무슨 우리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땅과 그 하늘과 땅을 수놓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는 게 바로 인문정신이다. 인문정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다움의 이 문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게 인문정신이죠. 공학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예술이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과하지만 그 굉장히 전부 인문이죠. 그러니까 인문이라는 게 딱 여기 어떤 분야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런 가치와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사고력이 생긴다. 사고라는 게 생각하는 힘인데 생각하는 힘이 여러 차원이 있죠.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렇고 하나만 하고 진부하고 이런 것들을 백날 생각하면 뭐합니까? 그런 쪽으로 자기소개를 백날 하면 뭐합니까? 볼 게 없는데. 공허한 이야기다. 그래서 항상 비문을 생각하고 내가 얘기했죠? 소박미, 인간미, 인정미, 조화미, 간결미, 신선미, 자연미, 함축미 이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느니 그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진부하지 않도록 항상 새롭게 보려고 노리고 그것만 돼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자, 하면서 이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됐는데 5분만 더 해야 되겠네. 5분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5분만 더 합시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가 헤드라인하고 이런 것들은 빠른 속도로 해도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올 것이다. 귀에 쏙쏙 들어올 것이다. 우리 사회에 보면은 광고에서 말하는 카피하고 어떤 뉴스나 기사를 분리해서 광고는 카피고 뭐 뉴스는 제목이 해당하는데 그것도 좁은 생각이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어떻게 하면 보통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할까 하는 이제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것은 좁은 거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다음 시간에 1시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광고 카피라고 하는 헤드라인도 유심히 보십시오. 유심히 보고, 또 노트에 많이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자, 그냥 5분이니까 하나 생각을 할까요? 이걸 다음 시간에 해도 되는데, 이걸 할까? 죽! 여러분들 죽 알죠? 죽, 먹는 죽. 헤드라인이 죽 통념을 깨다. 죽 통념을 깨다. 이런 뉴스가 있죠. 통념을 깨다. 이제 든든한 한 끼다. 죽은 한 끼 개념을 약간 보조라는 그런 게 많았죠. 이런 것들도 이런 기업에서 열심히 내용물도 새롭게 하고, 내가 쭉 보여주겠지만, 뭘 이렇게 소비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려고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 그런 것들을 정말 배워야 된다. 그게 요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맞물려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나의 의지, 준비된 모습, 그다음 역량, 그리고 지금 시대가 그런 사람을 요합니다. 그렇게 호감과 매력을 주는 그런 걸 하고 있다. 시간이 애매한데요. 가만히 있어봐요. 시간이 애매한데, 다음 시간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바탕이 되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조금 이제 정리해가는 쪽으로, 그래도 4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하는데 이제 좀 더 속도감 있게 여러분들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요걸 문할 때 꾸밈이라고 했는데, 요 말을만 좀 설명을 합시다. 내가 이렇게 콘텐츠를 갖고 있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다 있어도 그게 말과 글의 꾸밈을 통해서 표현이 잘 돼야 커뮤니티 되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 범인 잡는 수사반장 할 때 그 수사가 아니고, 이 숫자하고 이거예요. 수사. 여러분이 수사 개념을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수사 개념. 말을 꾸민다는 뜻이죠. 꾸민다는 게 아까 말했듯이 뭘 잘못하고 변명을 하는 꾸민, 그런 부정적인 뜻이지만 대체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신 할 때 이제 숫자죠. 자기 인격을 닦는다 할 때 숫자지만, 우리가 물건을 수리한다 할 때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뭘 고친다 이런 뜻이죠. 고치고 수식한다는 좋은 의미로 이제 꾸민다는 거죠. 꾸민다. 그래서 뭘 이렇게 잘 따듬는다 이런 뜻이, 잘 따듬는다. 수사라는 말은 이게 말이거든요. 말은 글이잖아요. 말과 글을 이렇게 잘 따듬는 거, 따듬는 걸 수사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수사법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은유법, 직유법, 환유법, 감탄법 이런 게 다 이제 우리가 이제 대충 하는 수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의 방식은, 그 말과 글을 꾸미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나와 내 아닌 것에, 그러려고 하면 일단 내가 내 자신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알겠죠.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만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게 대해서 전혀 모를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수사를 잘게 해서, 그 중에 하나가 헤드라인적인 마인드예요. 비유와 상징은 바로 이런 수사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그냥 꾸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다? 커뮤니케이션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정부는 국민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도록, 내가 며칠 전에 대통령 말씀 소개했죠. 기업과 정부는 한 배를 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터널이라고 했는데, 터널은 비유가 조금 부적절하다는 이런 말도 했죠. 그런 게 뭡니까? 수사죠, 수사. 어떻게 하면 그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도록 할까 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수사.
수사의 문제다. 수사의 문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수사를 그냥 피상적으로 잘못하면은 말장난이 되기 쉽고, 알맹이 없이 하면 말장난이 되기 쉽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알맹이가 좋고 콘텐츠가 좋아도 이 수사에 실패하면 전 커뮤니케이션 안 돼. 공감이 이때는 이끌어낼 수가 없다. 공감이 될 수가 없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수사의 차원이다. 자, 수사람을 꼭 알아놓고 오늘은 일단 그 비문과 수사 정도 해놓고 다음 시간에 이제 비문과 수사의 차원에서 내가 이 사례를 좀 빠른 속도로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아하, 저렇게 하면 표현력이 뛰어나는 거 이렇게 하는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지금 시간이 1시간 지금 75분이 됐는데 여기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비문과 수사 뉴스 마인드를 계속 단련을 하되 거기서 잘 표현하려고 하면은 비문과 수사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완벽하게 실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귀를 기울여서 자익게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